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1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마저 나들이 떠나는 분들의 기분을 더 상쾌하게 만들지만 이렇게 일교차가 벌어지는 환절기가 찾아오면 코막힘이나 비염 등 코막힘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염은 바람이 선선해지는 가을철에 환자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코를 숨을 쉬어줘야 되는데 자꾸 입을 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답답한 것도 항상 있었고 잘 때도 좀 많이 답답했고요. 환절기 질환으로 코막힘이 계속되면 숨쉬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심하면 어지러움, 두통이 유발될 수 있고 집중력 감소, 학습장애, 미각 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코막힘의 주요 원인은 비염인데요. 비염은 코 속을 덮고 있는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으로 알레르기나 코의 내부의 구조적 변형에 따라 발생한다고 합니다. 비염 증상이 심하면 코막힘과 후각 감소, 두통 등을 개선하는 수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한 가지 코의 질환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비염, 비중격, 비밸브 등의 기능적 부문과 매부리코, 휜코 성형으로 코의 모양까지 개선이 가능한 기능코 성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정민 원장과 함께 기능코 성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코 성형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코의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숨 쉬는 거죠, 그죠? 숨 쉬는 거를 개선하면서 미용적인 부분, 코의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한다. 그런 게 이제 기능코 성형이고요. 기능코 성형이라고 해서 코의 모든 질환을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코막힘을 유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코의 구조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밸브 협착증이라든지, 비밸브 협착증이란 건 뭐냐면은 공기가 주로 드나드는 통로가 있어요. 비밸브라고 하는 곳인데 그쪽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숨 쉬는 게 많이 불편할 거고요.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 코가 한쪽으로 비중격, 코의 가운데 있는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치우친 쪽이 더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합의각계 비대증, 합의각계라는 건 이제 코 양쪽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커져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비강을 좁게 만들므로 해서 이제 숨 쉬는 게 코막힘 증상, 이런 것들 유발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흔히 비염 수술이라고 하는데,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면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동반했을 때 비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능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것들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리고 알러지성, 그리고 계절성, 혈관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단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항원에 노출이 되어서 이 사람이 점막이 부을 때 비강이 좁은 사람이랑 넓은 사람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증상을 느끼느냐, 그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강이 기본적으로 넓은 사람은 그렇게 점막이 붓는다든지 어떤 알러젠,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훨씬 증상을 느끼는 정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콧물이 많은 사람들은 콧물은 여전히 조금 더 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게 생겼을 때 증상을 좀 덜 느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기능코 성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른한 오후. 바쁘게 병원을 찾은 황동현 씨는 요즘 가을을 즐기느라 참 행복합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코막힘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환절기만 되면 병원부터 찾느라 바빴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 편히 숨을 쉴 수 있어 요즘엔 마음까지 여유로워진 기분이 듭니다. 일단 평소에 그냥 숨 쉬는 게 좀 힘들었고요. 답답한 것도 항상 있었고 잘 때도 좀 많이 답답했고요. 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매부리도 조금 있어서
그런 매부리랑 코 막힘 그런 비염 수술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2주 만에 뵙는다, 그죠? 네. 10월 4일 날 하셨죠? 10월 4일 날 이렇게 하셨네. 자, 우선 마스크 한번 내려볼게요. 턱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지금 콧물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 환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수술 직후라서 코 안에 점막이 조금 자극된 상태라서 콧물이 조금 날 수도 있고 하거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기능코 성형을 했단 말이죠. 기능적인 부분이랑 미용적인 부분을 같이 했는데 2주면은 아직은 조금 그 효과 보기가 조금은 이런 감이 있어요. 2주면은. 왜냐면은 2주 우리가 코가 부어 있잖아요, 그죠? 코가 부어 있으면은 점막도 부어 있는 거거든. 점막도 부어 있는 거니까 그 점막도 붓기가 좀 빠져야지 숨 쉬는 게 조금 더 편해질 것 같고, 지금 얼추 2주 정도 되셨습니다. 일주일째 부목, 코에 대고 있는 부목 떼고 실밥까지 다 뽑으시고요. 비밸브 협착증 그 부분을 좀 넓혀주는 수술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비중격 망곡증 있으셔서 그 비중격을 왼쪽으로 조금 옮겨 놓는 그런 수술 기능적으로 하셨고, 미용적으로는 실리콘 보형물 한 2.7mm, 2.8mm 정도 되는 실리콘 보형물로 콧대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귀연골하고 우리 비중격 연골 뗀 거에서 일부를 가지고 코끝 성형을 시행하였습니다.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해 콧구멍을 둘로 나누는 격인 비중격이 휘어져 코막힘이 심했던 동현 씨. 수술 후 코막힘 증상도 없어지고 높아진 콧대로 자신감까지 찾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숨이 잘 쉬어지고요. 그리고 답답한 것도 좀 없어졌고, 그 외형적으로도 좀 매부리도 좀 많이 없어져서 보기에도 좋고, 잠잘 때 제일 숨 쉬는 게 불편했는데 그게 일단 제일 편해져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른 아침 병원을 찾은 김도윤 씨.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긴장감으로 얼굴이 조금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막힘으로 약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냄새를 잘 못 맡고 코도 너무 막히고 계속 입으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만약에 수술이 잘 되면 정말 더 자신감 있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잘 때 숨을 편하게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콧볼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부분이 가운데 벽과 콧볼 만나는 이 사이에 각도랑 공간을 봐요. 여기가 이제 비밸브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막히거나 좁아지면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거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비밸브 협착이 좀 있는 상태이시고요. 왼쪽은 그에 비해서 잘 열려 있고, 공간을 비교해 보시면은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훨씬 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운데 벽이 오른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단 환자분은 양쪽 코막힘을 다 이제 호소를 하고 계신 상태였고, 그거랑 더불어서 콧물이라던가 재채기 이런 것도 같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에 내시경을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제 비중격 망곡증이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 비밸브 협착증도 같이 있어서 오른쪽 코의 공간 자체가 왼쪽에 비해서 좀 덜 나오는 그런 상태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왼쪽도 그렇게 공간이 많이 나오냐, 또 그건 아니었거든요. 아래쪽에 이제 하비갑계라고 하는 그런 점막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성적으로 좀 부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양쪽의 하비갑계가 많이 부피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코의 공간 자체가 다 많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제 비중격 망곡이랑 비밸브 협착증까지 있으니까 이제 좌우 비대칭이 더 심해지면서 아마 불편감을 더 느껴졌을 거예요. 자, 턱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턱 내리시고 제 손가락 보시고 좀 만지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코끝도 조금 더 같이 올라가야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을 것 같고요.
여기 살짝 보시면 매부리가 있거든. 우리 옆으로 딱 보시면은 여기 만져보시면 뼈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꺼져 있어요. 맞아요. 뭐 코 모양은 본인 생각이랑 저랑 비슷한데 이제 콧대가 조금 낮으신 편이고,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라인이 조금 울퉁불퉁한 굴곡이 있는 상태시고요. 기능코 성형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능적인 부분, 미용적인 부분을 100% 둘 다 100%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이랑 미용적인 부분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했을 때 미용적인 부분도 같이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용적인 부분을 조금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김도현 환자분 상태를 보면요. 이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비를 수술 전 신정욱 원장과 조정민 원장의 회의가 한창입니다. 기능코 성형은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의 협진으로 진행되는데요. 내시경을 통해 진단한 코의 기능적 문제를 정밀 분석해 디자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도현 씨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교정해주고 콧대 교정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그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일단 뭐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비밸브 협착증 있는 부분을 좀 확장시켜 주는 수술,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부분 교정할 거고요. 그리고 합의각기 비대증이라고 해서 커져 있는 구조물을 좀 줄이는 수술을 기능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미용적인 부분은 이제 환자분 콧대 낮은 걸 좀 평소 불만이라고 하셔서 콧대 쪽에는 실리콘 보형물로 콧대를 세울 거고요. 코끝은 이제 자가용을 사용해서 코끝 세울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기능적 수술은 비중격을 바로 펴주고 튼튼하게 강화하는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이 수술을 통해 코막힘을 해결하고 코 내부도 강화하게 됩니다. 미용적 수술은 개인마다 다른 얼굴 비율에 맞춰 라인, 높이, 각도 모두 조절해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코 내부가 바로 펴져 강화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 맞는 이상적인 코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수술은 잘 끝났고요. 우리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기능적인 부분, 비밸브 협착증, 그리고 비중격 만곡증, 그리고 합의각계 비대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술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미용적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보형물이 조금 더 높은 거 들어갔고요. 코끝도 자가용을 사용해서 코끝 잘 올라갔습니다. 주의사항은 우선 얼굴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나 행동은 조금 피해 주셔야 되고요. 뭐 고개를 숙인다든지 아니면 얼굴에 힘을 줘서 뭐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술, 담배 당연히 안 드시고요. 네. 그거 말고는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불편하신 건 없습니다. 코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코막힘과 두통 등의 증상으로 힘들어하는데요. 강민성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생 한쪽 콧구멍만으로만 숨을 쉬었지만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양쪽 코로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비인후과 잘 안 가잖아요, 저희가요. 안 가다 보니까 저도 제가 이 한쪽 비중격이 막히는 걸 몰랐었어요. 평생에서 이렇게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저는 입으로 숨을 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검사를 하면서 내 비중격 한쪽이 막혀 있었고 내가 입으로 숨을 쉬고 있었구나 를 알게 되는 거죠. 숨 쉬는 게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입을 내뱉어야 되니까, 또 저 같은 경우도 직업상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코를 숨을 쉬어줘야 되는데 자꾸 입을 하니까 말도 빨라지고 코도 힘들고 입도 힘들고. 지금 숨 쉬는 건 좀 어떠세요? 편해요. 마스크 때문에 힘든 거 빼고는. 수술 전보다는 좀 편하신 것 같고 그래요. 이제부터 조금씩 이제 붓기가 지금은 한 70%, 80% 정도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다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예. 잠 붓기는 한 4, 5개월, 5, 6개월 정도까지 서서히 빠지니까 지금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약간 더 빠질 게 있다는 거. 점막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숨 쉬는 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강민성 환자는
왼쪽으로 비중격 연골 사용해서 왼쪽에 이제 펼침 연골 이식술 시행해서 왼쪽 비밸브 협착증 개선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휘어져 있는 비중격 연골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서 고정을 해서 휘어 보이는 것도 조금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매부리 쪽에 있는 부분이 조금 좌우 비대칭인 상태였어 가지고 매부리를 조금 깎았습니다. 그리고 코끝은 비중격 연골하고 귀연골 사용해서 코끝 사용했고요. 강민성 씨의 수술 후 변화 과정인데요. 왼쪽으로 휘어져 있던 비중격 연골이 완화돼 코가 바르게 보이는 효과가 있고 좌우 비대칭이었던 매부리와 코끝 성형을 통해 부드럽지만 선명한 인상으로 바뀌어 대만족이라고 하네요. 저는 제 바람은 이제 이 컴플렉스가 전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내 코가 약간 매부리고 내 코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바뀌고 한 뒤에 이제 이 컴플렉스가 자신감으로 바뀐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힘든 거 나이 때문에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그래서 나이에 고민하지 마시고 자기가 좀 힘든 거 있으면 이런 좀 찾아서 조금 자기 컴플렉스를 자신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20대 청년 김찬수 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찬수 씨는 공부를 끝내고 서둘러 병원을 찾았는데요. 오늘 정기검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족분들이 하지 말라고 왜 코를 수술하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또 막상 하고 오니까 나중에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비염 잡은 게 일단 일단 비염을 치료했다는 게 일단 가족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코 모양도 바뀌니까 뭐지 이제 일석이조라고 하시면서 모양적으로는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혹시 숨 쉬거나 하는 거는 불편한 거 없어요? 네, 없습니다. 괜찮으시고 지금 6개월 이상 지났으니까 이제는 관리만 잘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중간에 불편한 게 있으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랑 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비밸브 협착증 그리고 비중격 망곡증 교정을 이제 비중격 연골 사용해서 시행했고요. 그리고 합의각계 축소술 시행해서 기능적인 부분 개선할 수 있게 도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뼈 부분은 절골술을 해서 코뼈를 조금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콧등, 콧대 쪽에는 보형물 한 3mm 정도 되는 실리콘 보형물 사용해서 콧대를 세우고 코끝은 비중격 연골과 귀연골, 자가연골 사용해서 코끝 성형 시행하였습니다. 기능코 성형 이후 스스로 느낄 정도로 좋아졌다는 찬수 씨. 마음의 짐이었던 휘어진 코는 콧대와 코끝 성형으로 바르게 펴졌습니다. 진료가 끝난 찬수 씨. 어디를 이렇게 바쁘게 가는 걸까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친구를 만나려니 조금 떨린다는 찬수 씨. 하지만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제가 좀 많이 공부하다가 흐름도 끊기고 그래가지고 코 막힌 것 때문에 흐름이 정말 많이 끊겼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제가 코가 뻥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진짜 수술하기 잘 됐다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뭔가에 집중할 때 흐름 끊기지 않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능코 성형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용 성형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본인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으로 증상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술 자체가 있다는 걸 몰라서 수술을 못했을 수도 있긴 한데 요즘 추세로는 기능코 성형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조금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능적으로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모양적으로 미용적으로 개선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수술 상담을 받으러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능코 성형을 한다고 해서 뭐 전액 모두가 다 실비보험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일부 뭐 그건 회사마다 보험회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혜택을 받으시고 나머지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라는 거 그것도 좀 숙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수술이라는 거는 아무리 조그만 수술을 하더라도 간단한 수술은 없습니다.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기능코 성형을 통해서 본인의 코막힘 증상, 기능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용적인 부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면 삶의 질 굉장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코와 관련된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으리라 생각하고 방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코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이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새롭게 달라진 삶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